안녕하세요. 다나사니까 박재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로봇 모발이식에 대해서 장단점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로봇 모발이식은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저는 더 이상 로봇 모발이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지 않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로봇 모발이식은 2012년인가 11년도에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주 대륙 이외에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로봇 모발이식을 그 알타스라는 로봇을 구입해서 로봇 모발이식을 시행한 의사가 바로 접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 몇 대 안 팔려 있을 때였고요. 제가 그래서 로봇 모발이식에 대해서는 선구적으로 그거를 시행해보고 했었죠. 로봇 모발이식은요, 일단 로봇이 엄청 비쌉니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몇 억 합니다. 그리고 수술 할 때마다 얘네가 케이스별로 돈을 띄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로봇 작동이 안 되게 키트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만 좋다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항상 일반인 수준 아니면 그냥 병원에 가면 상담 실장 수준에서 듣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의학적, 과학적인 백그라운드와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기 때문에 로봇 모발이식의 메커니즘과 최신 경향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로봇 모발이식 알타스라는 로봇이고요. 향후 1-20년 이내에 다른 로봇이 모발이식 분야에 도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알타스 개발하면서 그 과정 하나하나에 싹 다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특허를 피해서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2012년인가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이제 K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때 제가 국내 최초고 거의 미국 미주 대륙 이외에 세계 최초로 제가 이걸 도입해서 썼습니다. 로봇 모발이식의 메커니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듀얼 펀치입니다. 듀얼 펀치는 두 개의 펀치를 사용하는 거고요. 안쪽에는 샤프 펀치가 있고요, 바깥쪽에 덜 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한 날카로운 펀치가 그 표피하고 진피층을 탁 뚫어주면 그 다음에 부드러운 안쪽의 층은 이 바깥쪽에 덜 펀치, 뭉툭한 끝을 가진 펀치가 돌면서 피부를 박리하게 됩니다. 뭉툭한 펀치가 박리를 하니까 모낭이 덜 잘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낭은 아주 얇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펀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닿으면 그냥 쑥쑥 잘려버려요. 두부 잘리듯이 잘려버립니다. 그런데 끝이 뭉툭한 펀치는 닿아도 잘 안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날카로운 칼이 있다면 케이크 칼? 케이크 자를 때 쓰는 플라스틱 칼 같은 거는 닿아도 이런데 이렇게 해도 잘 안 잘리잖아요, 피부가. 그런 두 가지의 펀치 날을 쓰는 거죠. 근데 케이크 칼로는 표피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날카로운 칼로 잘라놓고 안쪽은 케이크 칼로 자른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샤프와 덜, 이 두 가지를 쓰니까 듀얼 펀치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미국 콜로라도의 유명한 의사인 짐 해리스의 세이프 펀칭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만든 겁니다. 또 로봇 모발이식에서 이제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뭐냐면 50개인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낭을 선별해서 어떤 애를 펀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낭을 찾아내서 어떻게 디텍트 해가지고 선별해내는가에 핵심 기술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듀얼 펀치 개념이 아주 획기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 덜 펀치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많은 의사들이 회의적이라는 거죠. 샤프냐 덜이냐가 아니고 요즘에는 이 두 개를 좀 결합한 하이브리드 개념의 펀치 모양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트럼펫 모양이라고 해서 트럼펫 펀치. 안쪽은 블런트하고 끝은 샤프한 이런 형태라든지, 제가 개발한 것은 덤벨 펀치입니다.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의
하이브리드 펀치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요즘에 대세는 하이브리드 펀치가 훨씬 더 우수하다. 저는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요. 이게 flared punch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끝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이라는 뜻의 flared punch인데요. 이런 flared punch가 샤프와 덜 펀치의 그 논쟁을 종식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샤프 펀치는 미국 포여의 존 콜이라는 의사로 대표되는 하나의 그룹이고요. 덜 펀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해리스로 대표되는 그룹이었고 이 둘 간의 10년간의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플레어드 펀치가 이거를 거의 종식시켰다라고 보고요. 플레어드 펀치를 만들고 있는 그룹은 미국의 사누시 우마, LA에 있는 피부과 전문이고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장 드보르야라는 의사가 트럼펫 펀치라고 해서 이제 트럼펫 모양을 만들고 있고 파라과이의 이제 트리벨리니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가 이제 덤벨 펀치라는 형태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그룹들이 이 플레어드 형태의 펀치를 만들면서 사실은 샤프와 덜 펀치의 시대가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올드한 방식인 듀얼 펀치, 이제 덜 펀치를 사용한 이 듀얼 펀치를 채용하고 있는 듀얼 펀치 메커니즘을 채용하고 있는 이 알타스가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아주 눕혀서 들어가는 두상의 옆쪽이라든지 피부가 부드러우면서 두꺼운 사람이라든지 매우 탄력이 낭창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모낭 상태가 좀 안 좋은 모낭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로봇을 구매할 때는 또 시행할 때는 그때만 해도 이게 상당히 좋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밝게 그 전망을 생각하고 저도 로봇 모발이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요. 사람 손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로봇 모발이식을 하면 좋으냐? 자기 손으로는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절개 수술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이쪽에 진입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로봇을 이용해서 조금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조금 안정적인 결과를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로봇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제 사견을 전제로 했을 때 사람 손으로 잘 뽑는 테크닉만 있다면 아직은 로봇보다는 사람이 잘하는 의사인 경우에는 훨씬 더 좀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기술의 진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로봇이 이제는 슬릿도 내고요. 모낭을 삽입하는 것까지 개발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지는 펀치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슬릿도 내고요. 모낭을 삽입하는 것까지 지금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로봇을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예측보다 기술의 진보는 언제나 놀라웠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정도를 놀라운 기술로 해낸다면 저도 이제 제 일자리도 위협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는 제 손으로 펀치하고 제가 모낭을 확인하고 제가 심는 것이 로봇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한 결과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펀치나 장비가 워낙 많이 좋아졌어요. 이 펀치나 장비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만들고 있는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한 6, 7명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콜, 파라과이의 트리벨리니, 미국의 우마, 벨기에 드보르의, 미국의 해리스, 그 다음에 저 정도가 이 분야에서는 가장 리더들이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발전시켜온 비절개 채취 장비와 펀치가 지난 한 10년, 5년, 10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해버려가지고요. 사람 손으로도 로봇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아주 우수한 퀄리티의 모낭을 잘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로봇 모발이식은 지금 현재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요, 너무 광범위한 토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발이식 수술을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은 뭐고, 또 그런 실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실패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